진짜 제가 이 문형배의 이 민낯이, 문재인이 문형배, 이 똑같은 것들이죠.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문재인이는 대국민 사기를 치면서 청와대를 나오면서 네 온갖 집기 거기 있는 술까지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온 아주 치사한 놈 아닙니까? 이 문영배도 그런 놈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4명의 이 우덜법 연구회가 8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 50%를 차지하는 거, 절반을 차지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 우덜법 연구회는요, 3%밖에 안 돼요. 전체 판사 가운데. 근데 그 3%의 대표성만 가지면 되면은 헌재에 단 한 명도 여러 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4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거기다가 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도덕적으로도 바닥인 겁니다. 정계선이는 탈세범이죠. 그리고 남편이 김희수, 저 민주당 쪽에 대표 탄핵 소추인, 대표 변호사예요. 그 밑에서 월급 받고 있어요. 이미선이는 자기가 했던 재판에서 승소를 때려주고 나중에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을 했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런 여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한 문재인이는 정말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정정미, 문 빠져. 그래서 무슨 파란 장미 여기 회원이어가지고 푸사에다가 그걸 올리지를 않았나. 뭐 정정미 딸이 일정한 수입도 없는데 거의 임종석이 딸처럼 그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고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정미가 농지법 위반으로 농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농사를 지어야죠. 헌재 재판관을 하지 말고. 그래놓고는 땅을 사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농지가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그걸 또 넘겼어요. 응?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런 정정미가 농지법 위반 이 재판을 하면서 형을 무겁게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무서운 것들입니다.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덜법 연구에 편파, 부정, 붉은 헌재 이 재판관들을 여러분들이 총공경, 맹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헌재 재판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도덕성, 땅에 떨어진 아주 상스럽고 천박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저는 뭐 문형배라고도 안 해요. 형배야. 지퍼 형배라고 해요. 뭐 여행을 가면 뭐 지퍼 내릴 일이 많다고? 그래서 홋카이도 여행이 그렇게 인상 깊었나 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문형배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게 또 이제 밝혀졌어요. 우리 흰머리 소녀님. 네. 집회 너무 많이 가셔서 대상포진까지 걸리셨죠? 지금 우리는 윤 대통령 오시는 거에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밥을 삼키며 목이 메이기도 하는 순간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문형배가 어저께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유엔군, 이 묘역을 가면서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주장을, 김일성이를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게, 네, 이게 드러난 거예요. 문형배가 성관이하고 놀러 간 거,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그 잡스러운 그 저질글들 써제낀 거, 이거보다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자, 유엔 모욕을 가서 문형배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17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운트를 비롯한 16개 나라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이게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여러분?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전쟁광으로 모른 거 아닙니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이 글을 보면은 이 그들은 16개 나라의 유엔군 참전 용사라는 게 100% 빼박입니다. 묘역을 돌면서, 자기가 또 묘역을 돌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저는 이 평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뭐 윤미향이부터 시작해갖고 저 좌파 작것들이 이 생각이 나서 끔찍합니다. 여기서 문영배가 그야말로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의 논리를 옹호하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왜 왔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탱크를 밀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민간인만 200만 명이 죽었고요. 거의 15만 명의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미국을 비롯해 영국, 터키, 이디오피아 목숨을 바치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유엔군 묘역을 가면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그들은 몰랐을까? 와, 무서운 놈이죠, 여러분. 문영배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이 성관이 여행에 수정하고 덧칠을 한 것처럼 자기가 이 그들이라는 거는 북한을 말한 거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어디 북한입니까? 어디 북한? 유엔군 참전 용사죠. 글을 너무 개발세발. 정말 글의 기본도 모르게 진짜 너무 너절하게 쓴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글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요, 문영배의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문영배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질 않았더구만요. 문영배 후보자 논란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 이 문영배가 부산 가정법원장 재직 때 공보관실 운영비 950만 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판사가 현금을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 사상 처음으로 수사 대상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네, 이거 김도읍 의원실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문 후보자는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증빙 자료 제출을 못하면은 공금횡령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될 거다. 근데 이게 보니까 문영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자금 명목으로 불법 편성 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서 그때 막 논란이 일고 이거 다 무죄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영배가 이 좌파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이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거.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공보관실에 사람이 뭐 거의 한 9개월 동안 뭐 1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문영배가 이거를 현금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아니, 현금을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치사한 거죠. 이건 뭐 뻔한 겁니다.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문영배가 사서롭게 내 좌파들처럼, 좌파들 수법처럼 돈이라면은 눈이 그냥 불구죽죽 하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꿀꺽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공금 횡령이죠. 네, 우리 김민주님께서 짚어내리는 놈이다. 아유, 음담패소를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렇게 자세하게도 네 올리는 놈이고, 성관이하고 여행을 갔다고 하면은 자비로 갔다고 자기가 다시 수정 댓글을 걸었으면 아니 자비 내역을 밝혀야죠. 그 여행사도 다 나와 있더군요. 응? 그리고 지금요 얼마든지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면은요 쫙 내역 뽑아줘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영배가 묵었던 이 니세코 힐튼 빌리지
이거 굉장히 비싼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좌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뭐 88만 원 1박에 하더라도 그게 15년 전, 뭐 14년 전이죠. 14년 전이면은 아니 무슨 말씀이래요. 잃어버린 20년. 일본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N저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7, 80만 원 한 거예요. 그런 호텔에 어떻게 묵죠,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그런데 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영배, 이 좌파들 짓거리는 정말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선이는 자기가 판결을 한,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 회사에.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를 승소 판결을, 유리하게 판결을 때려주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더 매수를 했어요. 이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미선이 남편이 우리 마누라는 진짜 재판하는 것밖에 모른다. 그리고 모든 이 주식은 내가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선이가 이건 한 거예요. 이미선이 이름으로. 거기다가 정계선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어머니한테 5억 받아놓고 증여세 1억 원 내기 싫으니까 자기 빌라에 어머니한테 방 2개 하고 화장실 하나를 전세로 줘서 5억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와, 얘네들 무섭죠? 법 기술자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탈세를 하는 겁니다. 무섭죠? 치사하죠? 더러워서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거기다가 정계선이 남편이 김희수한테 지금 월급을 받고 있어요. 김희수의 로펌에 정계선이 남편이 있습니다. 이러면은요, 정계선이도 재판에서 빠져야 돼요. 거기다가 이미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선이 동생 이상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미선이하고 정계선은 배척돼야 돼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미선에 대해서 기피 신청은 일단 냈다고 하는데 저는 정계선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은혁이를 끌어들이려고 이 우덜법 연구의 4명이 난리가 난 거죠. 이번에 4대 4로 완전히 진영별로 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김영도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도 모아가지고 그럼 5명. 그거 갖고 안 되니까 6명이 돼야지 탄핵이 인용이 되니까 마은혁이를 꼭 데리고 들어오려고 2월 3일 날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딱 의견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이가 나는 못한다.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 어쨌든 대행인 나의 권한이다. 이러면서 헌재가 아무리 하자고 하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법조인들이 존경하고 또 권위 있는 뭐 알아주는 이 헌법 전문가인 허영 교수도 이거는 안 해도 된다. 헌재에서 뭐라고 해도 임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상목을 우리가 주시하자고요.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구에 국민의힘 의원들, 위원장 뭐 이런 사람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상목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라. 마은혁이 임명했다면 가만 안 둔다.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너희들 왜 입 꽉 다물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또 문영배는요. 1년 만에 재산이 막 9억씩 늘었질 않나. 그리고 정정미, 농지법 위반, 거기다가 문바 활동. 얘네들은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는 기본의 기본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맹공격을 해야 됩니다. 헌재로 우리가 총출동해서 자유 게시판은 물론이고 헌재의 국민의힘의 배지 또 배지가 없는 당협위원장이라도 압력을 가하도록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